이제 전쟁이 또 시작되겠지. 한갓진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고급 전원주택은 근방에서 이른바 사자계 저택으로 통합니다. 우리는 그냥 시골 마을인 줄 알고 모르고 이사 왔지. 여기 와가지고 상상을 초월한 일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목검이며 손전등을 손에 든 이 건장한 사내들은 모두 특수부대 출신의 경원들입니다. 이들 사설 경원 경비에 들어간 돈만 한 달에 무려 1,200만 원. 집 곳곳에는 수십 대의 CCTV를 설치해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6월 9일부터 지금까지 24시간 잠자고 있는 시간이 없이 깨어 있었지. 살아야 되니까. 명품 개가 있잖아요. 쟤네들 때문일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일명 사자개라고 불리는 이 개는 중국 갑부들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양받게 되신 거예요? 황무석 박사님이 선물을 했어요. 박사님이 중국에 복제해가지고 10마리 보내고 하나는 이제 사러 왔는데 사러 온 녀석은 나한테 왔어요. 중국의 황실의 개를 복제해갖고요 집에서 키우고 있어. 근데 황무석 박사가 연구원 둘인가 셋인가 데리고 왔더라고. 이때부터 마을에는 그녀의 재산 규모를 놓고 온갖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디 땅이 많고 뭐 이렇게 값부 좋고 돈이 많고 이쪽에 어디가 땅이 몇천 평인가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수변공원공사 260억이 잡혀 있고 한 11점 몇 킬로에 460억 도로 공사가 잡혀 있어요. 여기는 너무너무 계획적이고 그 영화 이끼 같은 곳이에요. 저기 뭐야 정미소 이하고 박이 제일 우리 괴롭히는데 앞장서 일조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그녀는 우리에게 그동안 기록해온 동영상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감시를 한다고. 저택 CCTV에는 집 앞을 서성이는 수상쩍은 남자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자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는? 요 동네 같이 좋은 사람 없을 것이요 정말로. 동네 주민들은 이곳에는 흔한 좀도둑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여기는 마을이 인심 좋다고 소문났지. 한집 식구는 똑같아 모두. 그런데 주민들이 말하는 한식구라는 단어 속에는 이 마을에 예사롭지 않은 내력이 숨어 있다고 동네 외진 한 명이 귀뜸해 왔습니다. 하나들 집성촌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본인들끼리는 이제 다 이제 친인척 간이 다 되는 거잖아요. 갖고 이 동네가 뭐 상처 하나도 안 나나 먹고. 자신을 노리는 세력의 배후에 마을에 남다른 인맥이 존재한다는 정 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가니까 이미 차들이 전부 3대 5대씩 진입로마다 이렇게 다 포진해 갖고 있었어요.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그녀는 가까스로 산속으로 달아납니다. 산에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2박 3일을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녀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는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만 되면 다 사라졌다가 한 10시 반만 되면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집에 나타났어요. 그날 이후로 딸은 낮 동안 보초를 서는 일을 자진해서 맡아왔습니다. 항상
어디에서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너는 왜 어딜 안 가? 이러는데 뭔가 불안하니까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누나가 잠이 들면 교대 근무를 서는 것은 정 씨의 아들입니다. 그럼 매일 그렇게 밤을 새신 거예요? 네, 매일 제가 이제 강해야 가족들도 사고 하니까.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며칠간 이 마을을 지켜봤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켜본 동안에는 마을에서 수상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예상 외로 깔끔한 풍경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건물 2층은 1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천은 왜 쳐놓으신 거예요? 우리 이제 모습을 좀 덜 노출시키려고. 이게 전쟁이잖아, 전쟁. 거실 한켠에는 각종 첨단 장비들이 즐비합니다. 무식한 방법이지만 여기가 지금 다 이런 돌이에요. 이런 것들 오면은 눈부터 쑤셔 때려보려고. 2층 창가에 준비해둔 돌무더기는 그녀만의 비밀 무기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무슨 연유로 내 아이들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우린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밤사이 집 안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때때로 요란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는 했지만 저택에는 산짐승 외의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이 불었는데 피디님들 오시는 것이 정보가 샜다고. 저런 부류 사람들이 들고 여기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저들이야말로 저택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을에서 보내온 일종의 용역들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쭤볼게요. 혹시 어떤 이유로 여기 오시게 됐는지. 저희들은 이제 호마이딩이에요. 그래서 콜베를 하고 있는데요. 취재진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전도를 펼치는 것을 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냥 지나간 사람, 이제 우리 괴롭히려고 온 사람인지 척척척 차기요.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는 그녀의 얘기는 과연 전도 사실일까? 첫 번째 용의자는 저택 CCTV에 포착된 이 뒷모습의 주인입니다. 우리 아저씨가 이제 등산 다니면서 그가 CCTV가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이제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제 소매를 몇 번 받는 갑디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용의자 정미수 할머니의 경우는 어떨까? 식당을 가느라 보는 코스가 내리막길도 아니고 그렇게 급경사도 아니고 참 우리 같은 사람이 걷기가 좋아요. 세 번째 용의자 인근 식당 여주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이거 왜? 모르겠어. 나 그것이 알고 싶어 진짜. 그것이에요? 우리하고는 처음 그것이 알고 아직 말도 섞어본 적도 없고.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녀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겁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천사같이 좋은 여자가 있을까? 혼자 사는 마을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챙길 만큼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린 줄곧 집안을 촬영한 녹화 영상 가운데 묘한 대화 내용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불쌍하네 엄마에. 응? 불쌍해. 누가? 실제 같은 가슴이 아프지. 그러니까 한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쉽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한 거죠. 모자는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배후에 셋째 삼촌, 그러니까 정 씨의 친오빠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관련돼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지난 2000년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인천 간석동 살인사건의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막내 여동생아 상당히 예뻐했어요. 그 둘이는 잘 친했다 이 말이에요. 내 형제 중이라. 잊어버리려 그래도 안 된대. 오빠가 칼 맞은 부위가
누가 자기를 죽이려면 콕콕콕 쑤신대요. 전문가들은 그녀의 행동이 오빠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끔찍한 개인 사건, 그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고 아마 이분들이 믿고 있는 것 같고, 자신도 오빠처럼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어느 순간 거대한 음모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컨스피러시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음모,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나를 피해를 주려는 어떤 음모, 세력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정 씨와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다는 두 자녀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더라도 100사람, 200사람이 얘기할수록 그 소문의 힘은 커지거든요. 셋이서 동일한 얘기를 하다가 보게 되니까 어머님을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에 같이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그게 이제 일종의 소규모 군중 심리가 되는 건데요. 이런 증상은 가족들 간의 유대 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린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나 심리 상담 안 받아. 내일은 내가 할 테니까 PD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가셔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상담 안 받아.